자,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져 주실 두 분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노후를 위한 길잡이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네. 막막한 노후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 우아녀 박혜랑 전문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두 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김충남 전문가님? 네, 오늘은 노후 의료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람은 누구나 좀 나이를 먹잖아요. 슬프게도. 그래서 이제 우리 신체에도 이제 노화가 옴에 따라서 병원 가는 횟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뭐 젊을 때야 병원 방문 횟수도 좀 적고 의료비 지출이 좀 적을 수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60대, 70대가 되어서도 병원 한 번도 안 다니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결국 평생을 살아가면서 의료비에 대한 준비는 이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쓴 1인당 금액이 무려 9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빼고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하면 급여. 네네. 그러니까 급여와 비급여에서 봤을 때 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가 낸 돈만 따져봤을 때 실제로 낸 96만 돈. 원. 네. 와. 물론 평균값이기 때문에 나는 병원을 안 다니는데 무슨 96만 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연령대로 봤을 때 70대는 33건, 80세 이상이 31건, 60대 25건으로 60대 이상의 의료이용 건수가 좀 많았고요. 연간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 10가구 중에 4가구는 의료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인식하는 걸로 그쵸. 나타났습니다. 결국 20, 30대가 아닌 60대 이상부터 지출한 병원비가 전체 평균을 높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은 국가제도를 통해 노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도 국가 건강보험 잘 돼 있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뭐냐면 병원비가 과도하게 지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또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 금액을 이제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이제 돌려주는 제도고요. 실제로 이번 달 9월 2일부터 작년 병원비 초과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퀴즈로도 문제를 내면서도 조금 궁금했던 게 어떤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했는데 상한 금액이 모두에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상한 금액이 다른데요. 1년 동안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총 10분위로 나눠서 구분하게 됩니다. 작년 기준 1분위는 지역가입자는 12,84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56,330원 이하이고요. 1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의 상한 금액은 87만 원,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는 138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분위로 올라갈수록 상한액은 커져서 808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분위가 가장 적게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10분위로 갈수록 건강보험료 많이 내시는 즉 소득이 높으신 분들 이야기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둬서 뭔가 내가 소득이 많아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많이 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10분위 이상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네, 맞죠. 그럼 10분이면 건강보험은 어느 정도 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22만 3,930원 초과할 경우에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26만 5,900원을 초과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10분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상한 금액이 낮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환급받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1분위에 해당이 되시고 1년 동안 지출한 병원비가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상한 금액 87만 원을 넘은 113만 원은 다음 연도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비급여를 제외하고 급여에 대한 부분만 네, 맞죠. 인 거죠. 네.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병원비 전체를 의료비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 급여 부분만 일하는 거. 그 밖에도 또 뭐 기억해야 될 게 있나요? 네, 전부 인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총 지출한 병원비 중에 일단 그 비급여 항목은 제외가 되고요. 네. 나머지 임플란트, 상급 병실 2, 3인실 입원료, 상급 종합병원의 경증 질환 초진 비용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해당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병원비가 상한 금액을 넘으면 납입하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개인 실비보험이 있잖아요. 네. 그럼 개인 실비보험에서 청구를 해서 병원비도 돌려받고 또 다음 연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상한제라는 거 이것을 이용해서 또 제도를 통해서도 돌려받고 이렇게 두 곳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개인 의료 실비의 가입 연도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이게 보험사하고 계속 분쟁이 있었거든요. 2세대 실비부터는 중복으로 보장을 못 받는다고 아예 딱 약관에 나와 있는데 과거 판매됐었던 1세대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비자하고 보험사하고 막 법원에서 법정 싸움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대법원에서 딱 판결을 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의 이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한선이 넘는 금액을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개인 시비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보험사를 통해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아예 그냥 대법원 판결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1세대는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1세대도 안 된다. 네. 아, 이렇게 됐군요. 그러니까는 실비랑 중복으로 돌려받기는 힘들다. 아, 이거 되면 좋을 텐데 안 되는구나. 그래도 실비는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인 건 맞지만 의료 신기술이나 고가의 치료 대부분 급여가 아닌 비급여 치료이기 그죠. 때문인데요. 이 비급여 치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실비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죠. 네. 우리 동키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에는 가입이 어려웠던 고혈압, 고지혈 환자분들도 다른 합병증이 없이 한 가지 질병만 있다라고 하면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할증 보험료가 붙긴 하지만 의료 실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나중에 큰 사고로 인한 고액의 병원비 지출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겠죠. 네. 국가가 개인의 모든 의료비를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료 실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갑작스럽게 병원비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목돈이 나간다 하더라도 가입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실손보험이 있다면 70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까지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모아놓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는 만들어진 겁니다. 개인이 먼저 의료비를 준비하고 국가의 복지는 덤이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켜주는 뭔가 국가의 품이다. 품 안에 있는 거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정리는 끝내고요. 두 분을 직접 찾아와서 내가 경제적인 고민이 있어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면서 이 고민을 안고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두 분이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는지까지 4부까지 쭉 이어집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한번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40대 회사원입니다. 중학생 딸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요. 2년 전 아이들 엄마는 암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 후 회사 다니랴 아이들 돌보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저희 집 보험료가 60만 원이나 나가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보험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카드값에 대출이자에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전부 해지하려다가 전문가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후연금 준비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네, 오늘은 혼자서 딸 둘을 키우시는 아빠의 사연이네요. 와, 보험료도 많은 것 같고 나가는 지출도 많은 것 같고 고민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나보시니까 어땠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딱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2년 전에 배우자분이 암으로 좀 돌아가셨는데 그동안의 살림을 아내분이 전부 다 도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남편분은 그냥 열심히 일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치과 다니면서 임플란트를 4개씩이나 하고 또 그걸 또 카드로 내서 카드값도 많이 나오고 보험료도 60만 원이나 나가고 있었던 거를 또 최근에 아시고 그 와중에 또 아이들까지 돌보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정 경제는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사연자분은 물론 회사 다니시느라 바쁘셨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고정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한지, 대출 이자는 얼마인지, 보험은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알고는 계셨어야 했는데요. 이제껏 전혀 모르시다가 돈 관리하시랴 아이들 돌보랴 정신이 굉장히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가정은 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한 가정의 가장,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던 분이 이제 비었다라고 해도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지만 여러 가지 살림을 도맡아 했던 분의 자리가 이렇게 비어도 굉장히 그 공백이 큽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 열차 출발해 볼까요? 푸푸. 자,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무엇보다 사연자분의 보험료가 60만 원이었는데요. 두 따님들의 보험이 없는 보험료였습니다. 그나마 3인 가족 보험료라면 뭐 살짝 손보면 될 뻔했는데 이건 뭐 혼자서 60만 원이라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연자분의 보험료를 줄여서 두 따님의 보험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입 내역을 좀 살펴보니 종신보험 2건에 40만 원으로 금액이 제일 많았고요. 나머지 갱신형 안보험, 갱신형 건강보험, 운전자 보험, 화재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연자분도 기본적인 실비가 없었는데요. 그러네요. 3인 가족 모두 실비가 없어서 좀 놀랐고요. 비싼 종신보험에만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 걸 아시고는 좀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실손보험도 없으셨고 또 갱신형 보험이 많이 보이고 보험료를 내시는 것 중에서 3분의 2가 비싼 종신보험이어서 참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들으면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사실 종신보험이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혹시 모를 가장의 사망에 대비해서 경제적인 충격을 사망보험으로 대신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 사망했을 때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생활하기도 빡빡한 가정에서는 이런 비싼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매번 강조하잖아요.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이 잘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비싼 보험료가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이제 나중에 손대는 것이 결국 보험이고요. 결국은 비싼 보험은 해지하는 데 있어서 또 1순위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이 보험료는 매번 강조드리지만 외벌이 소득의 한 10에서 12% 정도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과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왜냐 보험은 만약에 대비해서 드는 거니까요. 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현생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2건의 종신보험 중에서 한 건은 자녀들이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가입한 지 꽤 오래돼서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해지보다는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을 좀 줄여서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감액 완납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의 종신보험은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계산해보니 지금 정리하면 손해보는 금액이 몇백만 원인데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가 6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물론 지금 당장 손해보는 금액이 좀 아깝긴 한데 해지환급률 표를 보니까 2년 뒤에 3년 뒤에 정리를 할 경우에는 손해보는 금액이 몇백이 아니라 몇천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유지보다는 정리를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박혜랑 전문가가 정리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낸 보험을 정리를 하실 때에는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액 완납이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리를 할 때에는 해지 환급률표라는 걸 봐서 내가 언제 손해가 가장 적은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내야 될 돈과 지금 손해를 보는 금액 이런 것들을 따져서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 손해를 빨리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거. 요걸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앞서 3부에서 이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두 분의 솔루션을 들어보다가 4부로 건너왔는데요. 사연 정리만 잠깐 해드리면 아내와 사별 후에 혼자서 딸 둘을 키우고 계신 40대 아버님의 사연이었죠. 한 달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또 지출도 많은데 본인의 고정 지출은 도대체 얼마인 건지 또 보험료는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두 분이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60만 원의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었는데 그중에 40만 원이 종신보험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두 분이 표현을 해주셨었거든요. 얘기 계속 이어가 보죠. 네. 일단 한 건은 이제 감액 완납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 보험 증권을 봤더니 사망보험금 외에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3대 진단비와 수술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비 덕 좀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연 주신 분이 이 카드값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카드값의 대부분이 치과에서 할부로 결제한 임플란트 비용이더라고요. 임플란트 하셨다 그랬죠. 네, 맞아. 임플란트 한 개당 150만 원 해가지고 총 4개 하셨으니까 600만 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 가입되어 있는 종수술비로 보험금을 좀 청구해 드려서 카드값도 갚고 200만 원도 남겨드렸습니다. 600만 원을 다 내고 나서도 2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는 네. 거 보니까 800만 원 받으셨네요. 근데 종수술비 이게 임플란트를 보장을 해주네요.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종수술비를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플란트 나사를 받기 위해 잇몸에 치조골을 이식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치조골 이식을 할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 중에서 2종 수술비에 해당이 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06년 4월까지만 판매가 되었고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정말 좋은 특약인데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2종 수술비가 200만 원으로 치조골 이식술을 4개를 했기 때문에 총 받는 보험금이 800만 원이었고요. 그중에 치과 비용 600만 원 카드값을 내고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3종 말고 우리가 종수술비 중에 1호종도 있고 17종도 있고 18종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13종에는 치조골 이식 수술이 있다. 여기서 끝이에요? 1호종부터는 없어요? 네, 그 2006년 4월 이후에 판매된 보험에서는 1에서 5종으로 나눠지기도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가로치고 치조골 이식 제외라고 이제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1, 5종 수술부터는 치조골 이식이 보장이 안 되는군요. 네, 약관에 치조골 제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나이 들면 임플란트는 한두 개씩은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렇게 치조골 이식 수술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아? 대부분 합니다. 90% 이상은 하더라고요. 네, 잇몸을 이제 발치하고 나면 거기 이제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메꿔야 되는 이제 뼈가루 네네. 같은 걸 넣거든요. 네네. 이제 콘크리트 치는 것처럼 그걸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네, 대부분은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증권에 1,3종 수술 이 특약이 있다면 함부로 없애시면 안 돼요. 지금은 판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챙겨주니까 전문가랑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드네요. 네, 이래서 저희가 이제 돈키호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오. 네, 저희가 이제 상담하는 그 깊이는 사명감은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런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런다고. 네. 그래서 네 이제 나머지 이제 갱신형 암보험 진단비가 있었는데 요거는 남성들한테 발병률이 높은 전립선암 이런 그리고 비침습 방광암이 소외감으로 500만 원으로만 지급되게 이제 빠져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 좀 소비자분들한테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갱신형 건강보험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장의 범위가 좀 좁은 데다가 갱신 주기도 3년으로 좀 짧았습니다. 만약에 보장의 범위가 좀 넓고 갱신 주기도 한 20년으로 좀 길었더라면 아마 유지를 권해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정리를 하고 비갱신형 건강보험으로 변경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유지를 해야 될 이유.
정리를 해야 될 이유, 이 두 가지를 꼼꼼히 비교해 보고 상황에 맞는 플랜까지 짜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요. 혼자 하기 어렵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전문가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해주잖아요. 네. 두 분의 꼼꼼한 솔루션이 있어서 더욱더 빛이 나는 오늘의 솔루션.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도 볼까요? 네. 나머지는 운전자 보험과 주택 화재 보험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단골 손님이 나왔죠. 둘 다 과도한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운전자 보험은 택시, 버스처럼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되고요. 주택 화재 보험은 아파트나 빌라 기준으로 10,000원 정도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연자분도 운전자, 주택 화재 합쳐서 비싸봤자 3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실 수 있는데 적립보험료 7만 원까지 붙여서 10만 원을 내고 계셨습니다. 이게 아마 적립 뭔가 쌓인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적립보험료 나중에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보험에다가 적립보험료 2만 원을 더 내면 이 나중에 2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 해지 환급료표를 보면요, 그 돈 다 못 받습니다. 이 적립보험료에서도 이 보험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이런 사업비를 좀 떼어가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나 주택화재 보험은 적립보험료 없이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고 적립보험료에 넣을 돈이 있다면 그냥 저축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은행 같은 데는 우리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붙여주잖아요. 근데 보험사는 우리가 돈을 맡기면, 그러니까 돈을 맡긴다는 게 적립보험료를 말하는 겁니다. 적립보험료로 돈을 맡기면 그럼 돈을 떼갑니다. 우리가 맡아주니까 돈 좀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하기 위해서 나는 강제로라도 그냥 보험료에 더 적립보험료를 얹어서 그냥 낼래. 그 돈으로 그냥 저축을 하는 게 낫습니다. 1년 뭐 아예 정기 적금을 들든 이렇게 해서 묶어놓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갱신형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오늘의 사연자분한테는 갱신 주기도 짧고 보장의 범위가 좁아서 안 맞는다라는 부분도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적립보험료도 좀 줄였고요. 이제 조정을 했으니까 이제 보완도 해보겠습니다. 네. 사연자분은 감액 완납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종신보험 외에 나머지는 다 조정 대상이었고요. 정말 다행히도 아직까지 큰 질병이 없으셨기 때문에 암, 뇌혈관, 이런 심혈관의 보장의 범위가 넓은 추가적인 진단비를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할 수 있었고 거기에다 특약으로 이제 의료 신기술에 해당하는 표적 강암, 다빈치 로봇 암수술 등등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기본적인 의료 실비까지 합쳐서 15만 원의 보험료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운전자 보험 10,000원, 화재 보험 10,000원에서 총 17만 원으로 가성비 있게 보완해 드렸습니다. 60만 원 내고 계셨는데 거기다 종신보험은 2개 중에 하나만 정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만 원으로 금액은 확 줄였고 또 뭔가 보장의 빈틈이 막 많이 보였어요. 누군가와 권투 게임을 한다면 많이 맞을 상이었죠. 근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빽빽하게 울타리를 잘 튼튼하게 세워주셨네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두 따님들은 아직 학생으로 나이도 어리지만 병원 간 이력이 없어서 다행히도 청년보험과 함께 의료실비도 가능했습니다. 청년보험은 예전에 30살까지 가입 가능했던 어린이 보험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의 범위가 넓은 보장에 뇌혈관, 부정맥을 포함한 심혈관 등등 들어갑니다. 납입 면제의 범위도 커서 15세 이상의 학생들에게도 유리하고요. 더군다나 20년 납 100세 만기로도 보장을 넉넉히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각각 8만 원으로 2명 합쳐서 16만 원으로 가능했습니다. 각각 16만 원 아니고 둘 합쳐서 16만 원. 그러면 아빠가 17만 원 그리고 자녀 둘 합쳐서 16만 원. 다 합쳤는데도 아빠 혼자 내던 값도 안 나와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남은 돈이 여유가 생겼잖아요. 보험료만으로. 보험료만 조정했는데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노후 대비도 조금 해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상황이 좀 어렵기도 하잖아요. 사실 혼자서 두 딸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거기다 노후까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보험료는 말씀하신 대로 60만 원에서 33만 원 거의 반으로 줄여드린 건 맞아요. 근데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금리가 지금 조금 떨어지는 틈을 타서
대환 대출을 통해서 이 대출 상환 금액을 한 20만 원 정도 좀 줄여드렸고요. 매달 내는 금액을.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였더니 매월 30만 원의 여유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총 8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긴 건 맞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제 어차피 혼자 계시니까 80만 원 모두를 연금으로 좀 준비해드리고 싶었지만 이 가정에서는 또 비상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는 1년 동안 비상금을 모을 수 있게 좀 안내해드렸고 나머지 30만 원은 좀 성향상 보증형 변액연금으로 설정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유지하다가 여유자금 생기면 그때 추가 납입 통해서 연금 수령액을 좀 늘릴 수 있게 만들어드렸고요. 무엇보다 이 가정에 좀 꽉 막혔던 돈맥 경화를 좀 뻥 뚫어서 현금을 좀 돌게 만들어냈다는 게 저로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유 자금이 딱 있을 때 이 돈은 전부 다 연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김충남 전문가가 해주신 거예요. 이 노후 자금, 연금 이런 것들은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기간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게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넣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일찍 넣는 것만큼 중요한 게 끝까지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80만 원 오케이, 난 묶어놔야 돼. 80만 원 다 넣어. 이렇게 해버리기에는 이 가정에 비상금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비상금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일이 하나라도 생기면 그러면 지금 건드릴 게 아빠 연금밖에 없어요. 그럼 아빠 연금도 손해를 보면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50만 원은 비상금으로 그리고 30만 원은 정말 절대 건드리지 않는 아빠의 노후 연금으로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보험료는 줄이고 기본적인 실비부터 보장 넓은 건강보험까지 또 거기에 못 받은 보험금도 챙겨주셨고 대출까지 줄여주셨고 노후의 연금까지도 챙겨주셨습니다. 가정 평화를 전도해주고 오셨네요, 두 분이.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보험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불필요한 보험 조정에서 저축합시다. 둘째. 장롱 속에 숨어있는 보험증권 찾아서 점검만 해도 못 받은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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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